안녕하세요. 드디어 이번에는 Q&A 2탄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번 Q&A는 내용이 좀 유익할 수 있으니까 조심하세요. 제 쿠션 예쁘죠? 제 쿠션 잘 질문을 작성하다 보니까 갑자기 문득 드는 생각이, 질문마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하게 되면 이거 거의 완전 책 한 권 나오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갤러리 일을 시작하게 된 계기, 제가 대학 3학년 때 한창 영어 공부에 빠져있을 때, 그 영어의 뽕에 취해 있을 때 어떤 교수님의 요청으로 외국과 업무하는 갤러리의 이메일 번역을 도와주게 된 것을 발단으로 대학생을 하면서 전시 기획에 참여도 하고 아트페어 현장에서 어시스트로 일을 하면서 다양한 그 갤러리스트 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제게 주어져서 그때부터 시작하게 됐어요. 제 어렸을 때 고등학교 때 꿈도 그냥 막연히 막 큐레이터가 되고 싶다고 말을 했었던 것 같아요. 계속 지금도 이렇게 열정적인데 그때는 대학생 때니까 얼마나 더 열정적이었겠어요. 모든 게 새롭고 내가 지금 이런 일을 할 수 있게 되다니라는 그런 그 자체에 막 감격을 해가지고 혼자 되게 열심히 일을 했었어요. 갤러리 대표로 계셨던 저 스승 같은 분이 저한테 정말 규양씨가 한번 기획 참여해보세요. 규양씨가 직접 작가 전화해보세요. 이렇게 막 기회를 주셔가지고 작가 선생님한테 처음 제가 전화를 해야 되는데 막 떨려서 막 어떡하지 막 이랬던 기억이 나요. 그렇게 활동을 계속 하다가 이제 어시스트를 끝내야겠다, 나도 나만의 갤러리를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에 2년 전에 이제 사업자 등록증을 내고 독립적으로 이제 제 이름을 걸고 갤러리스트 활동을 시작하게 됐어요. 일이 힘들다고 하셨는데, 힘들다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 일을 유지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렇게 오글거릴 수도 있는데, 제가 미술을 그리고 이 일을 너무 사랑한다는 점이고, 이 일을 평생 할 것이라는 믿음이 지속하게 하는 원동력입니다. 당장 가시적으로 성과가 안 나더라도 지금 나에게는 모든 것들이 쌓여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평생 할 건데 몇 년 정도 뭐 힘든 거 그거 뭐 어때서? 혼자 일하시나요? 직원은 있나요? 뭐 작은 구멍 가게 정도 화량이기 때문에 주인 혼자서 다 가능한 정도의 일이에요. 아직까지는. 하지만 뭐 아트페어를 한다든지 프로젝트마다 인력이 필요하다면 그때그때 맞게 구하는 편이에요. 개인 비서를 구하고 싶어요. 영상 편집부터 이것저것 좀 일을 해주는 비서를 구하고 싶어요. 언젠가 갤러리 스텝을 여러 명 구하는 그날까지 열심히 하겠습니다. 갤러리스트는 어떤 직업인가요? 전시 기획을 통해서 작가와 구매자를 연결시켜서 작품을 판매하고 수익을 창출하는 직업이죠. 갤러리스트가 되려면 어떤 준비를 해야 하나요? 학벌이나 자격증이 필요한가요? 갤러리스트는 자격증이 없습니다. 학벌도 필요 없습니다. 다만 예술적 안목이 뛰어나야 되고 센스 있어야 되며 예술에 대한 지식과 더불어 시대의 흐름을 읽는 능력과 비즈니스 감각이 있어야 되죠. 그러기 위해서는 책도 많이 봐야 하고 전시도 많이 봐야 하고,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진심으로 예술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럼 미술 전공을 해야지만 갤러리스트가 될 수 있나요? 동종업계의 다른 분들 살펴보면 비전공자가 더 많아요. 작품이 너무 좋아서 수집하는 컬렉터에서 갤러리스트가 되는 경우도 많고요. 마케팅이나 경영 등이나 미술과 전혀 연관이 없는 다른 전공자들도 많이 봤어요. 갤러리 경영은요, 하나의 사업이에요. 사업에는 자격증이나 학벌이 필요 없죠. 본인의 적성과 역량이에요. 미대를 나오진 않았지만 아트 디렉터가 되고 싶은 학생인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자신의 가능성을 시험해보세요. 되고 싶다고 해서 어떻게 될까? 시도를 해보지 않고서는 모를 일이죠. 동네 작은 화랑이라도 괜찮으니까 찾아 들어가서 일을 시켜달라고 하세요. 구인 구직 사이트에 계속 시도해보세요. 수입이 조금 적더라도 돈 받고 미술대학 다닌다고 생각하시고 일을 해보시면 거기서부터 한 발짝 떼는 것이 됩니다. 일단은 일을 해봐야 돼요. 해봐야지 이게 내 적성에 맞는지 아닌지 알 수 있어요. 막상 했는데 또 자기 스타일이 아닐 수도 있어.
생각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큐레이터 업무가 정말 멋진 것들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사실. 보여지는 이런 멋지고 화려한 모습이 일하면요, 그 밑에 80%를 저는 화면에 보이지 않는 힘들고 머리 아픈 수많은 일들을 하고 있어요. 하세요. 어떻게든지 자기 어필을 해서 여러분들의 미술에 대한 애정과 열정이 보인다면 화랑 주인 입장에서도 한 번쯤 그래요 할 것 같아요. 저라면 그럴 것 같아요. 제가 그랬잖아요. 저는 좋아하는 일이 있으면은 시간, 돈 이런 거 안 따진다 그랬잖아요. 사랑하는 일을 하면 정말 그런 거 안 보여요. 저는 대학교 때 이거 일을 하면서 했잖아요. 솔직히 돈 못 벌었어요. 근데 내가 이 하고 싶은 일을 한다는 자체로 벅차올랐기 때문에 진짜 돈을 얼마 주든지 그때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그때 제가 뭐 만약에 왜 돈 이것밖에 안 주세요 뭐 이런 얘기를 계속 처음부터 그런 조건을 따져가면서 일을 했다면 남들보다 일찍 일을 잡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을 거예요. 저는 지금도 안 따져요. 미술관 큐레이터와 갤러리스트의 차이, 이거는 저의 다른 영상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쉽게 정리해보자면 미술관 큐레이터, 그 정식 명칭은 학예사죠. 학예사는 전시 기획을 하되 작품 판매를 하지 않죠. 그렇지만 갤러리스트는 작품 전시를 하면서 작품 판매를 해서 수익을 남기죠. 영리적인가 비영리적인가? Kelly on Red Vibe. 배우면 배울수록 정말 제가 이게 같았어. 뭔가 제가 해야 되는 길, 내 거 같은 느낌. 근데 쌤이 추천해 주신 게 결정타였어요. 진짜 잘됐다. 정말로. 그래서 서로한테 좋은 영향을 주는 게 중요한 것 같아. 근데 그 말 지금 소름 끼쳐요. 왜냐면 제가 옛날에 가외할 때부터 뭔가 선생님처럼 되고 싶거든요. 되게 그냥 저렇게 살고 싶고 저렇게 하고 싶고 저렇게 행동하고 싶고 되게 컸거든요. 선생님 이렇게 막 그렇게 하시는 모습이 그냥 멋진 사람이었어. 저한테 진짜 멋진 사람. 나는 심지어 그때 뭔가가 아무것도 없었을 때였는데 25살, 4살 때 근데 있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냥 멋진 사람이었어. 진짜 멋진 여자. 맞나? 신기하네. 진짜 그랬어요. 무슨 부분이? 에너지를 많이 받은 것 같아요. 선생님 계속 뭔가 제가 물으면 뭔가 해답을 내려주는 사람 같았어요. 그래? 해소가 되고. 도움은 줬지만 결과적으로는 네가 했기 때문에. 아니야, 근데 나한테 너무 큰 사람이야. 좋아하는 책 추천을 부탁드릴게요. 우선 저의 독서법은 책을 엉망으로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탐나는 문장이나 단어가 있으면 그거를 내 걸로 만들어 버려라 라고 말씀드렸었는데요. 한 번 이상 본 책들은 전부 다 지저분해요. 우선 큐레이터를 꿈꾸는 이들에게 추천해주고 싶은 책은요, 직업계 미친 큐레이터라는 책이에요. 독립적으로 혼자 일을 시작했을 때 제가 되게 어렸었어요. 그때 주위에서 아무도 제 고충을 나눌 사람이 없는 거예요. 누구도 알려주지 않는 혼자 풀어나가야 할 일들이 되게 많았어요.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하는, 일하면서 내 생각을 정리하고 태도를 다지고 그리고 위로받고 싶었을 때 읽었던 책이에요. 미술시장의 현장에 있는 사람으로서 가장 그 살냄새 나는 미술 동네 이야기를 다룬 책이에요. 갤러리스트 관련된 서적들을 제가 사긴 다 샀는데 그렇게 정독해서 읽지는 않았어요. 성공적인 갤러리스트, 역사의 길이 남을 만한 그런 사건들, 그런 것도 분명 제가 놓쳐서는 안 될 부분이지만 난 지금 현재를 살아가고 지금 일을 함에 있어서 비슷한 상황에서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라서 참 좋았어요. 이렇게 또 쳐놨어요. 내가 다시 보고 싶은 부분은 언제든지 쉽게 보려고. 한국의 미술시장, 미술작품 가격 산정에 대해서 보실 분은 한번 보세요. 남들이 모르는 작가를 발굴하는 기쁨. 감동 먹어서 막 여기 막 쳐놨어요. 이렇게 내가 가장 중요시 여기는 부분이라면서. 관계가 좋을 때는 다 좋기 때문에 걱정할 일이 없다. 문제는 갑자기 일에 브레이크가 걸렸을 때 어떻게 지혜롭게 풀어나가느냐 하는 것이며 그것이 바로 사람의 능력이다. 이 부분 정말 공감했어요. 이 직업이 거의 인간관계가 반 이상을 차지하는 직업이에요. 두 번째는 알랭드 보통의 책입니다. 저는 알랭드 보통을 참 좋아합니다. 무겁다 이거. 자, 영혼의 미술관.
그 미학적 감성과 통찰력을 풀어내는 책인데요. 문장 하나하나가 정말 다 주옥 같습니다. 예술이라는 것 앞에서 내가 느끼는 감정들이 있잖아요. 추상적으로 어떤 모호하게 막 이렇게 감정들이 있는데 그거를 속 시원하게 되게 멋진 문장으로 탁 만들어서 가려운 데를 막 긁어줘요. 우리를 불행에 빠뜨리는 원인 중 하나는 우리 주위에 늘 있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하는 데 있다. 맞잖아요. 우리는 눈앞에 있는 것의 가치를 보지 못해 고생하고 매혹적인 것은 다른 곳에 있다고 상상하면서 종종 엉뚱한 갈망을 품는다. 이거 진짜 공감이야. 온통 이런 문장들로 가득 찬 책이니까 꼭 보세요. 밤에 잠 안 올 때 이제 책 읽기는 너무 머리 아프고 그냥 편하게 귀로 듣고 싶을 때 그 낭만서점이라는 팟캐스트를 듣거든요. 그것도 추천드려요. 지금은 인터넷으로 직접 작품을 올려서 구매자와 컨택하는 방식도 있는데 인해서 갤러리의 사회적 위치가 위험하기도 한가요? 인터넷으로 전시하고 구매하는 거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요. 결국 작품은 잘 기획된 전시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알려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갤러리는 작가 개개인이 할 수 없는 기획을 좀 더 전문적으로 할 수 있어서 작가 작품을 더 빛나게 해주고, 갤러리가 하는 활동은 또 다른 예술 활동이에요. 같은 작품도 어떻게 설치하느냐에 따라서 어디에 놓느냐에 따라서 천차만별이거든요. 분위기와 가치가 달라지기도 해요. 저의 결론, 예술이 세상에 존재하는 한 갤러리와 갤러리스트의 역할은 시대에 따라서 그 형태는 물론 달라질 수 있겠지만 존재는 지속될 것입니다. 사람과 작품과 직접 대면하는 가치 판단은 영원히 변하지 않을 것 같아요. 예술가의 공백기를 갤러리스트는 어떻게 보시나요? 예술가에게 공백기란 그러면 작업이나 전시회를 안 하는 기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전시를 하지 않더라도 그 작가의 내면 세계를 다지고 다음 작업을 위한 열정을 축적하는 기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켈리님 주변에는 서영아 졸업 후에 진로를 어떻게 정하셨는지, 금수저가 아닌 이상 작가도 하기 어렵나요? 졸업생이 회화과 기준 졸업생이 1년에 한 40~50명 정도 배출된다고 치면 그 중에 한두 명 정도는 작가 활동에 두각을 보입니다. 그 이외에는 정말 근데 졸업 후 다들 뭐하고 사는지 저도 궁금해요. 우리 동기들. 미술을 그만둔 친구들도 많고요. 솔직히 대부분 강사, 교사, 디자인 쪽으로 빠지거나. 모든 사람이 금수저냐? 아닌 것 같아요. 기본적인 생활 기반이 없으면 작가 활동을 하는 게 사실 힘들죠. 그렇다고 해서 모든 작가들이 금수저는 아니에요. 돈이 있어서 작업을 하는 게 아니라 그게 자기 일이고 자기의 길이며 가장 잘하는 일이기 때문에 하시는 분들이 더 많아요. 그럼 향후 어떤 전시를 하고 싶나요? 제가 언젠가 한번 꼭 해야겠다고 마음먹은 전시는 레드 컬렉션. 레드의 영감을 받은 작가들의 작품으로 구성해 볼 거예요. 누가 봐도 제가 기획한 전시 같은 거. 화랑 대표들은 어떤 작가를 좋아하나요? 켈리님이 미는 작가들 특징이 궁금해요. 다른 갤러리 대표님들의 인터뷰를 한번 따로 준비해봤습니다. 작가의 품성을 봅니다. 타고난 예술가다. 이 길밖에 모르는구나 하는 느낌이 있는 작가를 고르지요. 예술성 못지않게 인간성을 봅니다. 작가와 화랑의 관계는 10년을 내다보고 서로 믿고 지원하는 것인데 신의를 지키지 못하면 안 되죠. 인용한 두 분의 인터뷰에서 언급한 말이 저는 전적으로 100% 동의합니다. 캔버스에 그려진 50호 작품은 어떻게 해외 배송하나요? 그대로 자체로 보내면 돈이 정말 많이 들어요. 캔버스를 천을 떼서 말아요. 긴 통에다가 넣어서 그걸로 이제 배송을 붙이면 돼요. 거의 비용 절감이 3분의 1 정도 되니까 페덱스나 DHL 쓰시면 되고, 중요한 거는 그렇게 롤업된 캔버스를 이제 받아서 다시 이제 프레임을 해야 된다는 뜻이죠. 근데 다시 프레임을 해도 캔버스 통째로 보내는 그 배송비보다 훨씬 싸기 때문에 저는 항상 그렇게 롤업한 상태로 작품을 배송받는 방법을 쓰고 있답니다. 내 생각에 멋있는 작가, 오로지 한 길만 파는, 반짝이는 인기나 그런 것들에 개의치 않고 자신만의 길을 가는 작가,
정신과 생각이 작품에 가 있는 작가. 작품 판매 시 수익 분배는 통상적으로 갤러리가 모든 것을 지원해준다고 가정했을 때 5대5로 나눠집니다. 전시에 따라서, 이해관계에 따라서 6대4, 7대3 상황에 따라서 다양하죠. 아까 컨택하는 방법은 다양한 이제 루트가 있죠. 일단 제가 먼저 마음에 드는 작가가 생기면 그 작가를 오랫동안 지켜봅니다. 뭐 이메일이나 뭐 작업실을 찾아간다거나 그렇게 컨택을 하죠. 두 번째는 작가님이 먼저 포트폴리오를 보내오시는 경우. 그 다음에는 이제 갤러리들 사이에서의 네트워킹이죠. 제가 외국 작가랑 초기에 컨택했던 방법은 그 현지, 미국에 사는 현지 갤러리스트에게 이제 부탁을 드려서 이제 작가 몇 명을 추천을 받아서 그렇게 일을 진행한 경우도 있어요. 제가 원래 기존에 같이 거래했던 작가에게 소개받는, 추천받는 경우도 있었어요. 유튜브 하기를 잘했다고 생각하는 순간. 요즘은 정말 매일매일 그렇게 느끼고 있어요. 아니, 진작 빨리 시작할 걸. 그 지난 몇 년 동안 나의 그 스펙타클했던 일상들과 너무 재밌었던 여행과 이야기들을 여러분들에게 지금 못 보여드리는 게 한이에요. 근데 정말 재밌었을 것 같아요. 진짜. 그래도 지금이라도 유튜브를 시작했기 때문에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수입이 안정화되기까지의 마음가짐. 돈이란 거는 없으면 불편하지만 있어도 그게 전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힘든 시기가 있으면은 요 다음에 올 시즌은 무조건 지금보다 낫다. 반면에 더 할 나위 없이 좋잖아요. 만약에 너무너무 완벽해 지금 내 상황이. 그러면은 이 다음 시즌은 이것 중에 뭘 잃으면 어떡하지?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 가진 것들 중에서 뭘 잃어버리면 어떡해 라는 그런 또 조바심이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차라리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마음 편할 수도 있어요. 했던 일 중에 후회되는 것과 안 해서 후회되는 거. 저는 후회를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진짜 지금 생각하면 뭐 이불킥 할 막 그런 일들도 있잖아요. 사람인데 저도. 근데 그것들에 대해서 후회는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아무리 지난날 바보 같은 짓을 했을지언정 거기서 얻는 최소한 하나는 있다. 뒤를 돌아보지 않는 사람. 저는 항상 앞을 바라봐요. 후회할 만한 일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잘 생각을 안 해요. 앞으로 잘할 수 있고 내가 바꿀 수 있는 것만 생각을 하지, 지나가서 이미 되돌릴 수 없는 일은 내가 후회를 한다고 해서, 괴로워한다고 해서 바꿔지지가 않잖아요. 내가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거 빨리 포기해보세요. 지금까지 Q&A 보시느라고 수고하셨어요. 언급을 못한 질문이나 너무 빨리 넘어간 질문이 있다면 제가 언젠가는 그 컨텐츠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다뤄볼 생각이라서 그렇게 넘어간 거니까 왜 이렇게 할 말이 많죠. 정말. 저는 전시장 갤러리로 이제 가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